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합니다. 스펙을 쌓아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앞으로의 유망 산업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진로를 탐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투자처가 적합할지 끊임없이 탐구하며 요즘 대세 사업 아이템은 무엇인지 끝없이 통찰합니다. 또 요즘 뜨는 새로운 재테크는 없는지, 자신만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기도 하죠. 누구나 돈 게임에서 승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만 돈의 법칙은 계속 바뀌고 승자는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의 법칙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30, 40대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궁핍하게 살 수 있고 지금 가난하더라도 나중에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자산도 계속 변화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 암호화폐 등 각각의 자산의 전망은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이에 수많은 전문가와 권위자들은 앞다투어 다음 투자처를 추천하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니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권위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주장을 믿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책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에서는 부동산, 주식, 금, 암호화폐와 같은 투자처를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고 나면 돈의 흐름이 보이게 되며 돈의 흐름에 올라탔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정보와 비밀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대학도 안 나오고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도 사업에 성공하고 투자도 대박나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돈 EQ입니다. 돈 EQ란 돈에 대한 감정지능을 말합니다. 투자 지식, 경제 지식, 세법, 회계, 금융, 경영학 이론, 재테크 기법과 같은 돈 IQ와는 대비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돈 EQ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않고 돈 IQ만 올리려고 하는데 돈 EQ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에 감정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책의 저자는 돈에는 행복한 돈과 불행한 돈으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와닿을 것입니다. 먼저 행복한 돈의 예시입니다. 어려운 가족을 돕는 돈, 이재민에 보내는 성금,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돈,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돈, 가족들과 함께하는 외식. 이런 돈들은 사랑과 보살핌, 우정이 깃들어 있는 행복한 돈입니다. 행복한 돈 덕분에 모두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반면 불행한 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후 정말 주기 싫은 위자료, 일하기 싫은데 먹고 살려고 버티면서 받는 월급, 억지로 갚는 밀린 신용카드 대금, 쓰레기 같은 물건을 사고 나서 지급하는 돈, 즉 주기 싫은데 줘야 하는 돈, 마지못해 지불해야 하는 돈 등이 바로 불행한 돈의 예시입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한 돈의 흐름을 탈 것이냐, 불행한 돈의 흐름을 탈 것이냐는 갈림길에 서는데요. 어떤 흐름을 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돈의 흐름을 타야만 행복한 부자가 된다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한 돈의 흐름에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앞날을 불안해하며 이로 인해 돈을 싫어하거나 돈만 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한 돈의 흐름에 몸을 싣고 내 안의 부자의 본능을 깨우는 방법 5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결핍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흔히 세상의 질서가 제로섬 게임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말이죠. 누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원래 우리의 몫이지만 부당하게 빼앗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돈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바로 결핍의 사고방식이지요. 세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얼른 내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 내 몫을 부자가 다 가져갔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배가 고픈 어떤 사람은 쌀을 원합니다. 쌀을 주었더니 같이 먹을 김치도 원합니다. 김치를 주었더니 같이 먹을 고기를 원합니다. 퍽퍽한 고기를 주었더니 이제는 맛있고 부드러운 고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진다 해도 어차피 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결핍의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는데요. 내면의 결핍 상태는 질투와 탐욕, 편견이 함께 자리 잡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생각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실제 공평하든 안 하든 그걸 증명하고 따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명백한 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공평하지 않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에게 행복한 돈의 흐름이 다가옵니다. 2단계는 돈 때문에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인한 상처는 그게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충분한 돈이 없어서 돈을 줄 수 없거나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로 인해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가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포기한 것이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돈이 없다고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시 돈이 없었을 뿐입니다. 치유는 이해와 용서에서 나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돈 때문에 상처받는 순간을 기억해봅니다. 분명 당시 나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거나 돈을 절대 안 쓰고 모으기만 하거나 돈을 긍정하지 않고 무작정 부정하는 습관들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화해할 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행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단계는 재능을 발견하고 행복한 돈의 흐름에 탑승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어릴 때 발견하지만 다른 사람은 재능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하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기쁨을 주는 일을 찾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다르다는 말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행복한 돈의 흐름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가져오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그 기쁨은 또 기쁨을 낳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재미있고 신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또 이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능을 어떻게 찾느냐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책의 저자 역시 10여 년간 회계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다 34살에 글재주를 발견하여 작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10년 가까운 시간 제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요. 최근 제 관종기를 발견하여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재능을 발견하니 하루하루가 훨씬 즐거워지고 행복한 돈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 전문 분야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생각에 긍정적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4단계는 인생을 믿어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면 인생은 좀 더 쉬워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돈에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풍족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의지하면 서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신뢰와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쪽만 존재할 수 있죠. 우리가 신뢰를 선택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니 위험을 위험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는다면 삶을 가득 채우는 불필요한 불안을 없앨 수 있으니 모든 일에 훨씬 열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고 성공의 기운이 생길 것입니다. 5단계는 항상 고맙다고 말하라입니다. 행복한 돈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쁜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가격에 완전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며 기뻐합니다. 흔쾌히 돈을 내고 잘 먹었다고 행복한 돈을 지급합니다. 음식점 사장은 행복한 돈을 벌고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해준 도매상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주문을 늘립니다. 도매상은 장사가 잘 되니 행복한 돈을 벌어 여행을 가고 여행지에서 액티비티에 만족하고 감사를 표하면서 행복한 돈을 냅니다. 고마움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순환시킵니다. 에너지는 곧 돈이죠. 결국 돈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인생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사랑받습니다. 사람들도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온갖 종류의 기회들이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운의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게 행복한 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책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에서 말하는 행복한 부자의 흐름에 탑승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비결을 알려주는 척 하더니 인생을 믿고 고맙다고 말하라는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1단계 결핍의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듯합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나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매체나 선동꾼들 그리고 타인의 편견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결핍의 사고가 주입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인생을 갉아먹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행복한 돈의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해 나가보면 어떨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